거실 불 다 꺼진 새벽. 저는 화장실 가려다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우리 집 복도 한가운데 며느리가 될 아가씨가 가족사진 앞에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액자 속엔 20해 전 바닷가에서 실종된 8살 조카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아가씨의 뒷모습, 떨리는 어깨, 손끝버릇, 젓가락질 말투, 모든 게 서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십 번 되뇌면서도 제 심장은 총성이라도 들은 듯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숨기며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액자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은 엄마가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사진 속 서연이 얼굴을 손끝으로 스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저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되죠? 제가 입양은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조카, 바다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 그 이름을 그 애가 불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우리 집에 들어올 며느리일까요? 아니면 20해 만에 돌아온 내 조카 서연이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30이 된 아들 민준이가 어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결혼하고 싶다면서요. 솔직히 너무 기뻤어요. 늦둥이 아들이라 걱정이 많았거든요. 3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해서 혹시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감을 데려오다니. 어머니, 제 이름은 윤혜솔이에요. 28살이고요. 민준 오빠. 아니, 민준이를 정말 사랑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예의도 바른 아가씨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대부분 버릇없고 제멋대로인데 해솔이는 달랐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해솔이가 신발장 서랍을 열더니 슬리퍼를 꺼내는 거예요. 처음 오는 집인데 어떻게 거기에 슬리퍼가 있는 걸 알았을까요? 어머니, 슬리퍼 여기 있죠?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해솔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민준 오빠가 말해줬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민준이가 미리 알려줬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해솔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그릇장 서랍을 정확히 집어서 열더니 숟가락을 꺼내는 거예요. 해솔아, 여기 처음인데 어떻게 알았어? 아, 그냥 보통 부엌은 다 비슷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집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해솔이의 젓가락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는 방식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왼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쥐는데 그 각도가 꼭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어요. 20년 전 실종된 조카 서연이가 밥 먹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야.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어요. 해솔아, 혹시 어디 출신이야? 서울? 아, 네. 서울이요. 강북 쪽에서 자랐어요. 가족은? 해솔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친척 손에서 컸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다니.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내 가족이야. 편하게 생각해. 해솔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왜인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식사 후에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해솔이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어머니, 이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 아, 그거 20년 전에 강원도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야. 오빠네 가족이랑 같이 갔었거든. 사진 속에는 오빠 내외와 어린 서연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서연이는 그때 8살이었죠. 해솔이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 예쁘네요. 응, 우리 조카였어. 그런데 그날 바닷가에서 실종됐어. 해솔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실종. 됐어요? 응. 파도에 휩쓸렸대. 시신도 못 찾았어. 오빠는 그 충격으로 1년 만에 돌아가셨고, 형수님도 그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가 3년 전에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아니야,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해솔이의 모든 행동이 자꾸 서연이와 겹쳐 보였거든요. 걷는 모습, 말하는 투,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조카를 그리워한 나머지 며느리한테서 조카를 찾으려는 거야. 새벽 2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건넌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해솔이가 복도에 서서 가족 사진을 또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모.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지? 고모.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한 며느리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들었는데 왜 지금 고모라는 말이 들린 걸까요? 어머니, 이 집 2층 욕실. 예전에 보일러가 잘 안 됐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해솔이가 세수를 하러 2층 욕실에 갔다가 내려오더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해솔아, 그걸 어떻게 알아? 아, 민준 오빠가 말해줬어요. 욕실 쓸 때 주의하라고. 하지만 민준이는 그 사실을 몰라요. 2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는 민준이가 겨우 12살이었고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이었어요. 오빠네 가족이 우리 집에 한 달 정도 머물렀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2층 욕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만 나왔거든요. 어린 서연이가 감기 걸릴까봐 제가 매일 아침 1층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올려다 줬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저랑 형수님 그리고 서연이 뿐이었어요. 민준이는 그때 학교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뭐라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 그냥 예전에 보일러가 안 좋았다고. 해솔이도 뭔가 잘못 말한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황급히 말을 돌렸어요. 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날 저녁 민준이를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민준아, 너 해솔이한테 우리 집 2층 욕실 보일러 이야기한 적 있어? 보일러요? 무슨 이야기요? 20년 전에 고장 났었던 거. 어머니, 저 그때 기숙사 있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역시 민준이는 몰랐어요. 그럼 해솔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해솔이의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신발장 위치, 그릇장 서랍, 젓가락질하는 모습, 그리고 2층 욕실 보일러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해솔이와 단둘이 있을 시간을 만들었어요. 민준이를 회사에 보내고 부엌에서 해솔이랑 김치를 담그기로 했거든요. 해솔아, 김치 담가 본 적 있어? 네. 어렸을 때 고모가, 아니, 이모가 가르쳐 줬어요. 또 고모라고 하려다가 말을 바꿨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김치 좋아해? 저는 갓김치요. 고모, 이모네 집에서 자주 먹었거든요. 갓김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집에서 갓김치를 담가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민준이도 싫어하고 남편도 안 먹거든요. 하지만 20년 전 형수님이 유일하게 갓김치만큼은 꼭 담갔어요. 서연이가 갓김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해소라.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 정말 처음 와본 거 맞아? 해소리의 손이 멈췄어요. 배추를 씻던 손이 물속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층 욕실 보일러 이야기를 알아? 민준이도 모르는데? 그건 해소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인터넷에 우리 집 보일러 이야기가 나와? 아니, 그게 아니라 해소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너 대체 누구야? 저는 정말 민준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집에 오고 싶었어요. 왜 이 집에 오고 싶었는데? 해소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준이가 서류를 놓고 가려고 급히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해소라, 나 서류 놓고 가서. 민준이가 부엌에 들어오다가 멈췄어요. 우는 해소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무슨 일이야? 해소라, 왜 울어? 민준아. 제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해소리 신상을 제대로 확인했어? 예.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다 받아봤어?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받아보라고. 지금 당장. 제 목소리가 커지자 민준이도 심각해졌어요. 해소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안 돼요. 제발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집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고양이. 혹시 그쪽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민준이가 해솔이 서류를 확인하겠다고 나간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해솔이랑 동네 식당에 나갔거든요.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요. 어머니, 저 정말 민준 오빠를 사랑해요. 알아. 그런데 해솔아, 너 왜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니?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냉면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50대 중반쯤 되는 여자분이 해소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저기, 실례지만 아가씨. 해소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고향을 물어보는 걸까요? 서울이요. 해소리가 대답했는데 그 여자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 말투가 그쪽 같은데요. 그쪽이요? 함경도 쪽. 아니면 그 여자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북쪽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순간 해소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렸어요. 아, 아니에요. 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근데 아까 국수를 국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식이라는 말도 쓰시고, 저도 탈북자라서 그런 말투가 귀에 확 들어오거든요. 탈북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해소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죄송한데 저희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해소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음식도 안 나왔는데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가려는 거예요.
해솔아. 저도 급히 따라 나갔어요. 밖에서 해솔이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댔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해솔아, 진정해.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다고요. 해솔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해솔아, 너 정말 북한에서 온 거야? 해솔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해솔이 서류 확인했어? 네, 확인했는데요. 뭐라고 나와? 민준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서까지 전부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윤혜솔, 1997년 3월 5일생, 서울 강북구 출생. 어머니, 다 정상이에요. 왜 이러세요? 민준아, 해솔이가 북한에서 왔을 수도 있어. 예. 민준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식당에서 탈북자분이 해솔이 말투를 듣고 북쪽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어. 그건 그냥 우연 아니에요? 아니야. 해솔이 반응을 봤어.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 저는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주민등록 초본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주소 이동 기록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민준아, 이거 봐. 5년 동안 주소지 변동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한 곳에 계속 살았으면. 아니야. 보통 대학생이면 이사를 하든 기숙사를 가든 하잖아. 근데 5년간 완전히 공백이야.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입국 기록 5년 공백이라고. 그러자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탈북자들이 제3국을 거쳐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서류상 공백기가 생긴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솔이, 혹시 정말 북한에서 온 거 아닐까? 어머니, 설마요. 그럼 왜 숨겨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 저는 더 큰 의혹이 들었어요. 만약 해솔이가 정말 북한에서 왔다면, 그리고 우리 집을 너무 잘 안다면, 혹시 해솔이가 서연이 20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서연이가 북한 어선에 구조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퍼즐이 점점 맞춰지고 있었어요. 신발장, 그릇장, 2층 욕실, 갓김치, 젓가락질, 그리고 고모라는 말. 새벽 3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해솔이었어요. 어머니, 나와주실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해솔이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 아래 해솔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해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28살 맞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럼 저는 북쪽에서 자랐어요. 함경북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5년 전에 탈북했어요. 중국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해솔아. 근데 어머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해솔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 원래 이름이 윤해솔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해솔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제 이름은 정서연이에요. 고모, 고모. 저예요, 서연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정서연.
저예요. 20년 전에 강원도 바닷가에서 실종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해솔이, 아니, 서연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 기억나요. 고모가 아침마다 2층에 뜨거운 물 받아다 주신 거, 갓김치 담가 주신 거, 고모 손잡고 시장 간 거, 다 기억나요. 아니야. 서연이는 죽었어. 파도에 휩쓸려서. 아니에요. 저 안 죽었어요.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파도에 휩쓸린 건 맞아요. 물속에서 정신을 잃었고요. 그런데 깨어났을 때 낯선 배 안에 있었어요. 배, 북한 어선이었어요. 고기잡이 하던 배에 제가 떠내려온 거예요. 아저씨들이 저를 건져서 살려줬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너 북한에서 자랐다는 거야? 네. 함경북도 청진이라는 곳에서 어선 선장님 집에서 살았어요. 선장님 부인이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왜? 왜 연락 안 했어? 왜 돌아오지 않았어? 8살 어린애가 어떻게 연락해요? 게다가 북한에서는 남쪽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 위험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졌고요.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15살 때부터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고모 얼굴, 고모 목소리, 우리 집.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북쪽 사람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23살 때 탈북했어요. 중국 거쳐서 태국 가고 거기서 또 5년 걸렸어요. 한국 땅 밟기까지.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연아, 한국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고모 찾기였어요. 인터넷 검색하고 주민센터 가고 1년 걸려서 고모 찾았어요. 그럼 왜 바로 안 왔어? 왜? 무서웠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조카를 받아줄 수 있을까 해서요. 게다가 저는 탈북자잖아요. 고모한테 피해 줄까봐. 서연이가 흐느꼈어요. 그래서 민준 오빠를 만났어요. 일부러는 아니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 자주 오시던 손님이었고, 친절하셨고, 민준이가 내 사촌 오빠라는 걸 알면서도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오빠 명함 받고 검색하다가 그분이 고모 아들이란 걸 알았어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어요. 그럼 왜 계속 만났어? 왜 사귀었어? 왜 결혼까지 하려고 한 거야? 사랑했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민준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집에 돌아오고 싶었어요. 고모 곁으로, 가족으로. 너 미쳤어. 민준이는 내 사촌 오빠야. 피 섞인 남매라고.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미쳐가는 거잖아요.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고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떡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사촌 오빠? 피 섞인 남매. 민준이었어요. 저희 대화를 듣고 집에서 나온 거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준아,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준이가 서연이를 보며 물었어요. 해솔아, 아니, 넌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민준 오빠.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정서연이에요. 오빠 사촌 동생.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뒷걸음질 쳤어요. 말도 안 돼. 서연이는 죽었어. 20년 전에.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기 있어요. 닥쳐.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넌 내 아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갑자기 내 사촌 동생이라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오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넌 날 속인 거야. 우리 가족을 다 속인 거라고. 민준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어요. 내가 내 사촌 동생이랑 결혼하려고 했다고? 내가 미친놈이야. 완전히 미쳤어. 민준아. 저도 아들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날 밤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민준이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밤새 울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조카가 기뻐야 하는데 그 조카가 내 아들의 약혼녀였다는 사실이 끔찍했어요. 새벽 5시 서연이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어요. 어디 가려고? 고모, 저 이제 갈게요. 패 끼쳐서 죄송해요. 기다려. 아직 할 말이 많아. 더 이상 뭘 말해요? 저는 이미 다 망쳤어요. 서연이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제가 물었어요. 서연아, 혹시 너 민준이한테 숨긴 것 또 있니? 서연이의 손이 멈췄어요. 네,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말해봐.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모,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뭐라고? 임신. 3개월째예요. 서연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조카가 며느리였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 조카가 내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민준이 아이야? 네. 세상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사촌 남매 사이의 아이라니. 이건 안 돼요. 서연아, 이거 큰일이야. 너희 피가 섞였잖아. 아기가. 알아요.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우리 대화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해솔아. 아니, 서연아. 오빠, 임신했다고? 응. 민준이는 벽에 기대서서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이게 내 아이야? 응. 내가 내 사촌 동생을 임신시켰다고? 민준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나 이제 어떡해. 나 완전히 끝났어. 민준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넌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접근했어? 왜? 사랑했어.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이 집이 그리웠어. 고모가 보고 싶었어. 가족이 되고 싶었어. 가족? 우린 이미 가족이었잖아. 사촌이라고. 민준이가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손에서 피가 났어요. 민준아. 제가 달려가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하자. 뭘 생각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민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내 사촌 동생을 임신시켰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회사도 잘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민준아, 아무도 몰라.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숨겨요? 서연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민준이가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낙태해. 뭐? 아기 지워. 그게 우리 모두한테 최선이야.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민준이가 절규했어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떡하라고? 사촌 남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말할 거야? 그럼 아이 인생은? 서연이는 배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싫어. 이 아이는 지킬 거야. 서연아. 이 아이는 내가 유일하게 가진 거야. 오빠도 고모도 가족도 다 잃었지만 이 아이만은 내 거잖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둘 다 너무 불쌍했어요. 민준이도 서연이도. 그때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오빠, 뭐, 사실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또 뭐야? 또 무슨 폭탄이야?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야기. 오빠 아이 아니야. 시간이 멈췄어요. 민준이와 저 둘 다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야기 아빠는 오빠가 아니야. 그럼 누구야?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대체 누구 아이야? 서연이가 바닥에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만 미안하다고 하고 대답이나 해. 누구 아이냐고. 저 북한에 있을 때 서연이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뭐, 19살 때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탈북하려고 했어요. 두만강을 건너려고. 서연이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국경 경비대가 쫓아왔어요. 총을 쏘고 그 사람이 저를 밀어서 먼저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총에 맞아서 서연이가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제 눈앞에서.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사람 아이예요. 탈북하기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근데 몰랐어요. 한국 와서 알았어요. 세상에. 저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너 임신한 상태에서 민준이 만난 거야? 네. 죄송해요. 왜 말 안 했어? 왜? 무서웠어요. 말하면 오빠가 저를 버릴 것 같아서. 저는 이 집에 돌아오고 싶었어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연이가 온몸으로 울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해요. 민준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는 뭐야? 이용당한 거야? 아니야, 오빠.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민준이가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넌 날 이용한 거야. 이 집에 들어오려고, 가족이 되려고, 다른 남자아이까지 내게 떠넘기려고. 오빠, 나한테서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서연이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형수님이 서연이를 일부러 바다에 밀었어요. 서연이가 나간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강원도 바닷가 서연이가 실종된 그날. 아침 6시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죠. 사진 속 서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형수님, 아니, 오빠 부인 박지혜가 서연이 옆에 서 있었고요. 사진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형수님이 서연이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때 떠올랐어요. 실종 일주일 전에 오빠가 제게 했던 말이 미수가 지혜랑 이혼하려고 해. 예, 갑자기 왜? 다른 여자가 생겼어. 미안하다. 오빠는 회사 후배와 불륜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혼하면 재산 절반을 형수님에게 줘야 했죠.
하지만 서연이가 있으면 양육권 문제로 더 복잡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형수님에게 서연이가 방해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급히 옛날 일기장을 뒤졌어요. 20년 전에 쓴 일기들을. 2004년 7월 18일. 오늘 형수님 표정이 이상했다. 서연이를 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웠다. 혹시 오빠 불륜 때문에 화가 난 건가? 2004년 7월 20일. 형수님이 서연이를 데리고 바닷가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도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갔다. 2004년 7월 21일. 서연이가 실종됐다. 형수님은 계속 울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눈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봤어요. 바닷가에서 형수님이 서연이를 데리고 파도가 센 곳으로 갔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민준이를 돌보고 있었고요. 그때 형수님이 소리쳤어요. 서연아, 저기 예쁜 조개 껍데기 있다. 가서 주워와. 서연이가 파도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뒤따라가더니 잠깐 무언가 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잘 안 보였는데 혹시 서연이를 밀었던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친엄마가 어떻게.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어요. 저는 당시 경찰 조사 기록을 찾아봤어요.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철에서 증인 진술서를 읽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당시 해변에 있던 목격자 증언 여자가 아이를 파도 쪽으로 밀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이 증언은 왜 당시에 문제가 안 됐을까? 아, 맞다. 오빠가 돈을 썼어요. 목격자에게 입막음을 한 거예요. 그때는 사고로 결론 났으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은 계획된 살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형수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오빠 회사 동료였던 김 사장님. 저는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정미숙이에요. 아, 미숙 씨.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20년 전 일 여쭤봐도 될까요? 오빠랑 형수님 사이에 무슨 일 있었는지. 김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그때 지혜 씨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요? 서연이가 없어지면 이혼 재산 분할이 쉬워진다고. 양육권 문제도 없어지고. 뭐라고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서연이가 실종되고 나서 지혜 씨 표정이 이상했어요. 슬픈 게 아니라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몸이 떨렸어요. 형수님이 정말로 서연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침 8시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어디야? 고모, 저고시원에 있어요. 당장 집으로 와. 할 말이 있어. 1시간 뒤 서연이가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고모,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서연이를 거실에 앉혔어요. 서연아, 내 엄마 얘기해야겠어. 엄마요? 응. 20년 전 그날, 내가 실종된 날 말이야.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예, 내 엄마가 일부러 너를 바다에 밀어 넣은 거야. 거짓말이죠?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날 사랑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아니야, 서연아. 저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일기장, 증인 진술서, 김 사장님 증언까지. 서연이는 서류들을 보다가 무너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서연아, 너희 엄마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 아빠가 불륜으로 이혼하려고 했고 내가 재산 분할에 방해가 됐어. 양육권 때문에. 그럼 엄마는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응, 미안해. 하지만 진실이야. 서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요? 아니야.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너는 기적이야.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잖아. 20년 만에 돌아왔잖아. 하지만 저 때문에 다 망했어요. 민준 오빠도 고모도. 아니야. 너는 잘못 없어.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우리 대화를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서연아,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민준이가 서연이 앞에 앉았어요. 내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니. 너 정말 힘들었겠다. 오빠, 근데 서연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응, 넌 정말 날 사랑했어?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었어.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 오빠, 저 이제 떠날게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서연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진실을 알고 난 뒤 우리 집은 무거운 침묵에 빠져 있었어요. 민준이는 회사도 안 가고 방에만 박혀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서연아, 어디 갈 건데? 모르겠어요. 일단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아기 낳으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요. 혼자서? 돈은? 편의점 알바하면서요. 괜찮아요. 저 혼자 크는데 익숙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겪은 인생이 너무 가혹했어요. 8살에 친엄마한테 버림받고 북한에서 자라고 사랑하는 사람 눈앞에서 잃고 임신한 몸으로 탈북하고 서연아, 조금만 더 있어. 민준이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아니에요, 고모. 더 있으면 안 돼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민준 오빠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더 떠나야 해요. 오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했잖아요.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한 채로 오빠한테 접근했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3일 동안 제대로 안 자고 안 먹은 모습이었어요. 서연아, 잠깐만. 오빠. 민준이가 서연이 앞에 섰어요. 나 3일 동안 계속 생각했어. 오빠 미안해. 닥치고 들어. 내가 할 말 있어. 민준이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너 죽이고 싶었어. 날 속였다는 게 너무 배신감 들었거든. 알아. 저도 저를 용서 못해요. 근데 생각해봤어. 내가 왜 그랬는지. 민준이가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너, 가족이 그리웠던 거잖아. 오빠, 8살에 엄마한테 버림받고 북한에서 외롭게 자라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너한테 남은 게 뭐가 있었어?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온 거잖아. 고모가 보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지. 맞아요. 저는 그냥 돌아오고 싶었어요. 민준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너를 정말 사랑했어. 오빠, 지금도 사랑해. 내가 내 사촌 동생이어도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어도 너는 내가 사랑한 사람이야. 서연이가 무너져 내렸어요. 오빠, 어떡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민준이가 서연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서연아, 나 결심했어. 뭐를요? 이야기. 내가 키울게.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준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전 결심했어요. 민준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연이는 제 사촌 동생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사랑한 여자예요. 그리고 이 아기는 서연이가 사랑한 남자의 아이예요. 민준아. 그 남자는 서연이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총에 맞으면서도 서연이를 먼저 강 건너편으로 밀어냈어요. 그런 사람의 아이를 어떻게 버려요? 민준이가 서연이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오빠. 하지만 우린 결혼 못해요. 사촌이잖아요. 알아. 그래서 결혼은 안 할 거야. 민준이가 서연이를 안았어요. 대신 가족으로 살자. 너는 내 동생이고 나는 내 오빠고 이 아기는 우리 조카. 오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돼. 우리끼리만 알면 돼. 너는 내 사촌 동생으로 돌아온 거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고 나는 조카를 돕는 착한 오빠인 거지.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형식은 달라도 우린 가족이잖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아. 어머니, 저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받아들였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는 어머니 조카예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그리워한 아이고요. 이제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내요? 민준아. 고마워. 서연이가 민준이에게 무릎 꿇었어요. 오빠,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일어나. 우리 가족인데 뭘. 민준이가 서연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서연아,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이제 거짓말 없기. 무슨 일이든 다 얘기하기. 약속해. 약속할게요. 그리고 이 아기 이름. 내가 지어줘도 돼? 서연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빠가 지어줘. 그날 밤 우리 세 명은 거실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20년 만에 서연이가 다시 우리 가족이 된 날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왜 그래? 뭐 불편한 거 있어? 아니에요, 고모. 그런데, 응?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저 때문에 고모랑 민준 오빠가 힘들어질 텐데. 민준이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 없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 20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 찾았는데 또 보낼 순 없지. 오빠. 그리고 나 벌써 삼촌 되는 거 설레는데? 아기 용품 사러 가야 되고 이름도 지어야 되고. 민준이가 웃었어요. 3일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란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이 비밀을 세상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고모. 아기가 나와요. 6개월이 흘렀어요. 서연이 배는 많이 불러 있었고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민준이는 서연이를 동생이라고 불렀고 서연이는 민준이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사촌 남매였고 서연이는 탈북 미혼모였어요. 처음엔 이웃들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집 며느리가 사실 조카였대. 탈북자래. 그것도 임신까지 하고. 쯧쯧 요즘 세상 참. 하지만 민준이는 당당했어요. 제 동생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가족이에요. 문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웃은 아기 옷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어떤 할머니는 미역국 끓이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2025년 5월 20일 새벽 3시에 서연이 진통이 시작됐어요. 고모,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병원 가자.
민준이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서연이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숨 쉬어. 후후. 고모. 무서워요. 안 무서워. 내가 옆에 있잖아.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진통 간격이 5분이었어요.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서연이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고모, 같이 있어줘요. 제발. 그럼 보호자 한 분은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서연이와 함께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진통은 점점 심해졌어요. 서연이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어요. 아, 서연아, 힘내. 조금만 더. 고모, 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넌 지금까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이겨냈잖아.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이제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으악. 서연이의 비명이 분만실을 울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으앙,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가 아기를 서연이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아기. 주먹만 한 얼굴로 울고 있는 아기. 서연이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 전 잃어버린 조카가 돌아왔고 그 조카가 새 생명을 세상에 데려온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던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서연아, 아기는? 오빠, 마, 우리 아기. 민준이가 아기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와, 진짜 작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쁘지? 오빠, 이름 지어줬어? 응, 지었어. 민준이가 아기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이름은 강민이. 강물처럼 씩씩하게 흘러가라는 뜻이야. 두만강을 건너온 엄마처럼 목숨 걸고 엄마를 지킨 아빠처럼. 강민이. 서연이가 아기를 꼭 안았어요. 우리 강민아,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게. 일주일 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웃들이 축하한다며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떡도 돌리고 미역국도 끓여줬어요. 미숙 씨, 축하해요. 조카 낳았다며? 네, 감사합니다. 아기 진짜 예쁘네. 누구 닮았어? 글쎄요. 서연이 닮았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줬어요. 밤에 강민이가 울자 민준이가 달래줬어요. 우리 강민이 왜 울어? 삼촌 왔어. 오빠 기저귀 갈아줄 수 있어? 나 처음인데. 배우면 돼. 이리 와봐. 서연이가 민준이에게 기저귀 가는 법을 알려줬어요. 민준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성공? 오빠 고마워. 뭐가? 우리 조카인데. 민준이가 웃으며 강민이를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졌다는 게, 그리고 서연이가 이렇게 행복해 보인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한 달 후 서연이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고모,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저 고모한테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아니에요. 고모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20년 전에 엄마가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모가 절 기억해 주셨고 찾아주셨고 받아주셨어요. 서연아, 그리고 민준 오빠도 제가 한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고 강민이까지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이 집이 천국 같아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울었어요. 서연아, 넌 우리 가족의 기적이야. 잃어버렸던 너를 다시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우리 세 명과 강민이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고모, 제가 요리 배워서 오늘 저녁 만들었어요. 우와, 진짜? 뭔데? 갓김치랑 북한식 만두예요. 북한식 만두? 네. 제가 북에서 자랄 때 선장님 부인이 자주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웃고 떠들고 강민이 보며 행복해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사랑으로도 만들어지는구나. 서연이는 제 조카이고 민준이는 제 아들이고 강민이는 우리 손주예요. 형식이 어떻든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